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부터는 실제로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노드 작동 방식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 백그라운드 프리뷰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노드를 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또 노드의 결과값이 이 뒤쪽에 보이는 이 좌표 공간이 있죠. 여기서 작업의 결과물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가용한 노드들의 모음인 패키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키지를 가져다가 패키지 안에 보시면 이런 노드들을 가져다가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메뉴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int.by coordinates라는 노드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oint.by coordinates라는 노드가 나왔는데, 이 노드는 이 다이나모는 이런 사각형 형태의 박스 안에 이렇게 입력부와 출력부가 있는 이러한 것을 노드라고 하고요. 이 노드를 여러 개를 쭉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결과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런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 하나는 그 코드의 일부로서 한 가지 기능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얘를 엑셀로 치면은 함수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부가 있고 그 입력에 따라서 연산을 처리를 해서 출력값을 내고, 엑셀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point.by coordinates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by coordinates 좌표 값에 의해서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노드입니다. 그러면 x, y, z 좌표값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x, y, z 좌표값을 입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포인트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x, y, z에 디폴트 밸류가 들어가 있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기본값이 들어가 있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point.by coordinates의 x, y, g의 변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 0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0,0,0인 좌표 공간의 원점에 지금 이 노드의 결과값인 포인트가 출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값이 백그라운드에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 백그라운드 모드와 노드를 다루는 모드를 전환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을 하실 때는 단축키는 컨트롤 B를 누르면은 노드가 이제 비활성이 되면서 좌표 공간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이제 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아니면 오른쪽에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하셔도 되는데, 단축키로 하시는 게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point.by coordinates를 이용해서 다른 점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드 하나당 결과값이 하나가 출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위치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노드의 경우에는 x 좌표 값을 바꿔서 다른 곳에다가 점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 x에 들어가는 수치 값을 변경을 시켜줘야겠죠. 이럴 때 이 수치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노드로 number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number 노드를 사용을 해서 x 좌표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넘버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해보면 지금 한 칸 옆으로 점이 바뀌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 빨간색 축이 X축이고 이 초록색 축이 Y축,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이 파란 축이 Z축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점을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 또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 또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현재 점이 5개가 생겨 있겠죠. 얘의 좌표는 2로, 얘의 좌표는 3으로, 얘의 좌표는 4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0,0,0, 1,0,0,0, 2,0,0,0, 3,0,0, 4,0,0에 지금 점이 5개가 차례로 찍힌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수열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점을 찍으시고 뭐 이게 점이건 선이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셔도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례로 연속되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수열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열은 시퀀스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다이나모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핸들링을 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노드와 테크닉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것들은 그냥 앞으로 자주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퀀스도 또 하나의 노드여서 입력값을 받고 그 결과값을 시퀀스라고 하는 수열의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수들이 필요할까요? 시작값이 필요할 것이고, 어마운트는 개수, 수열의 항수를 의미하고요. 스텝은 수열 사이의 간격, 즉 공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지정해 주면은 이 세 가지에 따라 그에 맞는 수열이 리턴이 되겠죠. 리턴은 이제 결과 값이 연산이 되어서 나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버 노드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인자에다가 이어준 뒤에, 아까 전에 0에서부터 4까지의 수열이었죠. 그러면 시작값은 0, 개수는 0, 1, 2, 3, 4, 5개, 그 다음에 간격은 1 이면은 이제 노드의 출력의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는 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음과 같이 밑에 리스트라는 형태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핀을 누르시면은 그 결과값을 고정을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0, 1, 2, 3, 4라는 숫자가 수열의 형태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이 리스트를 보는 기능을 하는 노드가 워치라는 노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확히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접어놔도 되겠죠. 얘를 아까처럼 다시 x에다가 이어주면은 아까처럼 일일이 이 point.by coordinates라는 노드를 5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수열을 하나를 만들고 그 수열을 point.by coordinates에 입력을 시켜주면은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슬라이더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넘버 슬라이더와 인티저 슬라이더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넘버, 얘네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 노드들인데, 다른 점은 이렇게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값을 쉽게 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값의 변경이 잦거나 아니면 뭐 연속적인 값의 변경에 따른 결과값을 확인을 해야 할 때 이
인티저 슬라이더나 넘버 슬라이더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넘버 슬라이더와 인티저 슬라이더의 차이는, 얘는 이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보시면은 최소값, 최대값, 스텝이 나옵니다. 즉, 이 가장 왼쪽에 슬라이더가 위치할 때의 최소값이 지금 0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오른쪽에 슬라이더가 위치할 때의 이 맥스 값이 100인 상태이고, 간격은 1인데 제가 이 간격을 5로 바꿔서 5씩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넘버 슬라이더도 0.1 간격으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 슬라이더는 소수점이 있을 때의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인티저 슬라이더는 정수일 때, 뭐 개수나 이런 거일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넘버 슬라이더는 치수에는 소수점이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치수일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티저 슬라이더를 한번 여기다 대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우고요. 그럼 현재 이 어마운트로 들어간 항수가 0이기 때문에 empty list, 지금 결과값이 없다라고 출력이 되는데, 제가 얘를 10으로 바꾸면 이렇게 10개의 점, 이게 물리고 물려서 10개의 점을 리턴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티저 슬라이더와 넘버 슬라이더의 개념까지 보셨고요. 제가 이번에는 이 점들을 이제 그대로 G축의 방향으로 10칸을 올려서 나온 점들을 가지고 이제 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쉽게 전체를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 넘버 노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G에다 입력을 시키고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쪽에 같은 요 점들이 G축의 좌표만 10으로 바뀐 점들이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두 점을 이어서 선분으로 만들 건데, 그럴 때 사용하는 노드가 by, start point, end point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에다가는 처음에 만들었던 밑에 있던 점을 이어주고, 엔드 포인트에다가 그 다음에 만들었던 점을 이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선분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을 해나가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다이나모에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X, Y, G에 지금 이 왼쪽에 뜨는 거를 보면 더블이라고 나와 있죠. 이 더블은 숫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숫자인 녀석들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옆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포인트인 녀석들만 이쪽으로 입력이 돼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나모에는 어떤 단위가 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얘는 넘버라는 그룹에 속하고요. 얘의 결과값인 이 녀석들은 포인트인 녀석들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들은 라인이라는 녀석들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네들을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고, 이 녀석들의 타입이 맞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요구하는 노드가 요구하는 그 인풋에 맞아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노드가 연산을 할 수가 없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line.by start point, end point,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필요한 노드에 숫자를 입력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couldn't find the version of 뭐 오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할 때는 뭐 당연하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필요한 기능을 레빗과 연동을 해서 구현을 하시다 보면은 필요한 기능을 만들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view.get 뭐 이런 노드를 예로 들면은 얘는 레빗에 레빗에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레빗에는 크롭박스가 있죠. 요 크롭박스 선이 있어서 뭐 평면도나 인면도에서 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볼 수 있는 그런 크롭박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롭박스 사각형 라인을 가져오는 노드가 그 view.getCropBoxCurve라는 노드입니다. 그럼 이 노드는 뷰를 입력으로 받아야 해요. 뷰는 여기 있는 레벨 1, 레벨 2,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뷰들도 일종의 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 넘버처럼 뷰도 뷰 그룹에 속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프링 닥 액티브 뷰, 이 노드는 현재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뷰 그룹에 있는 그 녀석을 가져오는 노드인데, 얘를 입력을 시켜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크롭박스 컬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노드에서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야 할지가 이제 좀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풀어가시는데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시면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레이싱에 관련된 개념부터 시작해서 쭉쭉 차례로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